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최근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 공천이 탈락되신 다선 국회의원들 몇 분이 나오셔서 국회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국민바란 개헌연대라는 자체 생성된 단체 명의로다가 앞으로 다가올 4.15 총선 과정에서 국민투표 일환으로 헌법에 소위 헌법 개정안 국민바란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발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연한 기회에 그 모습을 제가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 어떤 법 감정에 호소해서 진중한 어떤 논의라든지 관련한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뜬금없이 헌법 개정안 국민 바란 발의 왜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바란제는 직접 민주주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정 정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민 바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바란제, 주민 바란제가 되겠습니다. 주민 바란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 바란제도가 있거든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지 그런 주민 바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국민 바란제는 종전 헌법에서는 없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마지막 흔적을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뜬금없이 국민 바란제를 헌법에 도입하는 그런 논의가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14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관심인데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현행 헌법 128조. 그래서 1987년 10월 27일 만들어진 헌법에 여기에다가 더 얹혀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4.15 국회의원 선거 시에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그런 발상을 국민들한테 뜬금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언제 있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1공화국 헌법, 그러니까 1954년
11월 29일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집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헌법 98조에 의하면 지금처럼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여인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공화국 헌법 1960년 6월 15일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3공화국 헌법 1962년 12월 29일 개정된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 발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이것을 100만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이 국민발안 개헌연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신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돼서 필요성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떨어진다는 입장하고 관련해서 화면에서 전 국회의원 현경대 씨 발설에 의하면 독재 출연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의 불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971년 제7차 개헌에서 삭제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해서 삭제했는데 왜 과거를 리바이벌 시켜가지고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하면 금방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진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주민 발안제 우리처럼 그것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방 헌법 같은 특정 법령 재개정안은 우리 경우는 대통령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오직 입법부에만 제안 내지는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제 나라의 경우도 시도는 했으나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발안 제도를 현행 제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약간의 어떤 그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있는 특수한 어떤 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점에서 주민 발안제하고 국민 발안제 모두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 발안제를 통해서 헌법 개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권자의 여기서는 10만 명의 어떤 그 탄원을 통해서 제안이 되더라도 헌법에 반영된 사례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방자치에서 주민 발안 제도는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 발안 제도는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특히 비판론자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국민 발안제의 근본적 의미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정한 정치 세력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시도 등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서 미국,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민 발안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우는 어떠냐? 특히 민주법치주의 체제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 제국에 비추어서 후진적인 측면을 우리가 면치 못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본다면 우리 어떤 그 정당 정치가 왜곡되고 심히 헌법에 반할 수 있는 처신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실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집권 세력이 근데 뭐 시민단체를 이용한다 표현이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시도를 종종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경우는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당 정치가 안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상권 분립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 시민단체 등이 본래의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례들이 종종 비춰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립이 심화 격화되고 있는 점, 선거 독재의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발안제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제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어떤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선거 독재의 출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 발안제 매우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충분히 국민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판에 대표 발의자 몇 명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 당위성 주장하는 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헌법의 어떤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이 있는데 우리 이 경우는 경성헌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헌법 개정 절차를 어렵게 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어떤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의 어떤 선진화된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이 경성 헌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뜬금없이 이런 국민 발안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 뜻은 가력하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 질서를 정상화, 타이트하게 경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헌법은 쉽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